정치를 모르는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쫓아가겠습니다. 지금은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고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지. 너는 당당하게 네 길을 가라. 단디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서울 청계광장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유권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윤석열은 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를 무대 위에 모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뜨거운 가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렬한 함성과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다 함께 결호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앞에는 오직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민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그가 정치의 길을 걷게 될 거라곤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은 정치를 싫어했죠. 정치계에 혼탁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수사를 하면서 정치인들의 그 밑을 다 까집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뭐 후임자한테 잘 넘겨주고 나 이제 좀 쉬어야지 이제 그랬어요. 충분히 검사로서는 뭐 사실 영예를 누린 거잖아요. 본인도 이제 거기에 만족했고 그래서 이제 임기 마치면은 그냥 뭐 편하게 좀 쉴란다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었죠. 지난해 3월 검찰총장 임기를 4개월 남기고 사직한 윤석열.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마지막까지 상식과 정의를 외치던 검사 윤석열. 윤석열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연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또래보다 덩치가 큰 아이, 왜소한 체구로 놀림받는 친구를 보면 조용히 다가가 말렸습니다. 이름 성열의 석에서 나온 별명 돌돌이로 불렸습니다. 검사 윤석열이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수만에 합격한 사법시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윤 후보는 이렇게 법학적인 것보다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이 많고요. 자기가 이렇게 호기심이 많으면 그걸 끝까지 파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길어진 거는 놀았다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 성격이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저희 시험 공부할 때도 사실은 출제 경향에 맞춰서 그렇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자기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끝까지 파니까 그런 게 이제 시험 준비에는 불리했지 않을까. 고시 공부 늦게 하고 이제 다른 친구들 대고 다들 뭐 저도 대고 이제 이래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눈치 받고 이제 그럴 만한 상황인데도 그때 그 아버님이 이제 그 윤석열한테다가 내가 살아보니까 그냥 남자가 자기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지 그냥 누구 눈치 보고 그럴 필요가 없더라. 그러니까 너는 당당하게 네 길을 가라. 그러셨다는 거죠. 네. 윤석열의 멘토는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아버지에게 술을 배우며 세상의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뭐 제가 뭐 고시 떨어지고 뭐 이래도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반주도 좀 하시면은 저도 조금 얻어먹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요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차려놓은 반찬이 아버지가 반주하면 다 떨어져. 그럼 제가 가서 조금 뭐 더 계란말이라도 좀 해와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술 먹으면서 아버지 얘기도 많이 듣고 대화를 아버지하고 제일 많이 했고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의 관심이 양극화, 빈부격차 이런 거에 대한 그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셨거든요. 이런 법경제학이나 경제법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그런 걸 많이 갖게 됐고. 그가 대학에 입학한 1979년. 그 이듬해부터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형사법 학회 동아리 회원이었던 윤석열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법경찰이 교정을 돌아다니던 서슬퍼런 시기, 외할머니가 계신 강원도 강릉에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피신을 갔다 온 뒤엔 세상을 알아야겠다며 철학과 사회과학에 심취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불모의 열사를 걸어가자 친구에게 쓴 편지에는 청년 윤석열의 다짐이 담겼습니다. 학자의 꿈을 뒤로하고 검사가 된 윤석열. 특별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경찰의 핵심 요직인 경찰청 정보국장 박희원 치안감에 대해서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사 6년 차였던 1999년 경찰 실세였던 박희원 치안감을 소환해 하루 만에 자백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03년엔 불법 대선 자금 수사팀에 들어가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후원자인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현대차 관계사 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할 땐 당시 정몽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는 상관에게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오로지 정의만이 사회를 지탱한다. 근데 뭐냐면 이 법과 원칙이 힘이 있는 사람한테도 정확하게 집행이 될 때 그 사회가 구심력을 가질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인사권자 눈치 보지 마라. 검찰의 신뢰라든지 국가 전체의 신뢰라든지 이런 게 무너지면 사회적으로 그건 엄청난 손실이다. 윤석열은 이른바 특수통 검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밤을 새는 건 기본,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결혼이 늦어진 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노총각 윤석열은 일찌감치 검찰총장으로 불렸습니다. 검찰 내 총각 중에 대장이란 뜻입니다. 그러던 중 윤석열은 지인의 소개로 김건희 씨를 만났습니다. 2년 교제 끝에 2012년 3월 52세의 나이로 12살 연하인 김 씨와 대검에서 결혼했습니다. 그 윤 후보 결혼식 때 하객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많이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정말 윤석열이 장가를 간다고 우리 이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 이래가지고 사실은 바쁜 일 있고 그러면 축의금 대신 보내고 그러잖아요. 저희 대학 동기들도 다 왔어요. 우리 아들은 그때 뭐 중학교 다니는 시점인데 그러니까 정말 못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가니까 이거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래갖고 다 갔죠. 그로부터 1년 뒤 윤석열의 검사 인생은 격동의 시기로 들어섭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며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했다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은 겁니다. 결국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태풍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수사팀이라고 하는 건 수사를 이렇게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충성은 국가에 하는 것이지 권력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은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를 온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항명을 이유로 이듬해 대구고검 평검사로 좌천된 그는 사직서를 내지 않고 대구행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대구로 좌천되고 이제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서 옷을 벗죠. 그런데도 본인은 꿋꿋하게 그냥 검사로서 그래도 뭐 자기는 그냥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거를 아주 뭐 꿋꿋하게 이제 버텼죠. 지난달 15일 윤석열은 대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버티고 또 버텨낸 제2의 고향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경북 도민 여러분, 저 윤석열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사회생활을 대구에서 시작을 했고 제가 어려울 때 대구가 따뜻이 맞아줬고 저를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30대 초임검사 윤석열의 하숙집 주인이었던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지금도 그 하숙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화가 왔어. 아이고 아주머니 대구로 다시 왔습니다. 얘들 정건 됐다 그런 거라. 그래 아이고 반갑다 하지만 그 윤 검사가 어려움을 당해 왔는지 우리 몰랐어. 그때 어려워가지고 좀 자천 비슷하게 했던가 봐. 그런데 그거를 몰랐지.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로서 첫 발을 디딘 윤석열은 바로 이 방에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노부부는 초임검사 윤석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옷걸이만 뭐 하나 두고 뒀나. 또 우리 후보가 뭐 자기 살림살도 없어. 옛날에 그 라디오 재미난 거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거 하나 보이더라고. 얼마나 검사하는 저 사람이. 그리고 그거 하나 딱 있고. 25년이 지나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뒤 하숙집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참 인성이 아주 좋은 사람이, 인성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또 그리고 이렇게 겪어보니까 아주 예의도 바르고 또 그리고 정도 있더라고. 코로나가 대구에 심했잖아요. 2020년에. 그랬는데 그때 이제 윤 총장이 됐잖아요. 총장 됐는데 하루는 전화가 덜 왔는 거라. 전화 왔는데 보니까 여기서 막 반가워서 막 얘들 누가 전화 왔는데 윤 검사가 윤 총장이 전화 왔다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래 전화를 해요 이러니까 아이고 대구가 그 코로나가 그래 심했는데 어떻게 지내시는가 안부 전화 왔다 하는 거라.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이나 하숙집을 떠나던 날은 잊히지 않습니다. 이제 2년을 그렇게 있으면서 뭐 서로 좀 가족처럼 지내라는 게 이제 간다고 우리는 너무 섭섭해서 가는 거 본다고 이제 바깥에 가니까 또 들어오더니만 아이고 선생님 아주머니 이거 좀 앉으세요 이제 그래가 앉으니까 컨저를 억적하는 거라 컨저를. 그래 너무 그동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또 잡비까지 이렇게 봉투를 내놓고 그래 가더라고. 그래 진짜 참 인정도 그 의리도 있고 정말 예의도 있고 다 갖췄는 그런 인격이. 그래서
원만한 사람이에요. 원만한 사람이야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못 잊어버리지. 얼마 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습니다. 권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아이고, 요새도 뭐 탁구 좀 치십니까? 검사 때 제가 그 신세졌던 우리 하숙집 아주머니도 지금 와 계시는데 제가 여기 그 저 청구 아파트 유독 의리를 강조하던 윤석열. 그의 곁에는 늘 사람이 붐볐습니다. 이탈리아 가곡 오 솔레미오를 부르면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광화문에 나가잖아요. 이제 광화문 지하도가 있었어요 그때. 광화문 지하도 건너면 꼭 윤석열 아는 친구 하나를 만나요. 그럴 정도로 아무튼 발이 넓어졌고 제가 이제 판사가 돼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올라서 이제 수원에 와 있어 이제 단독 판사할 때 그때 그 친구가 수원에 왔어요. 그때 15였는지 그 검사 1년 차인지 모르겠는데 밥 사줄게 애들 데리고 나와라 그랬죠. 점심 때 쭉 보니까 그 친구 옆에 거기 수원지검에 있는 현직 검사들이 옆에서 성렬이 형 하면서 졸졸졸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처음부터 그냥 그때부터 그냥 거의 부장인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가 자주 찾은 식당입니다. 밀려드는 대형 수사로 경무가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후배 검사들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오면 아무래도 대부분 검사분들이랑 많이 오셨을 텐데 이렇게 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무거운 적은 없었고 늘 이렇게 대화가 많이 오갔던 걸로 기억하고 한 번은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김건희 님이랑 같이 오셨었는데 예약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셨던 기억이 있었는데 자리를 잡지 못하셔가지고 그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웠죠. 자리가 되게 높은 자리라서 맨날 한우만 드실 줄 알았는데 삼겹살 되게 좋아하시고 껍데기 좋아하시고. 윤석열은 사람을 만나면 일단 자신의 주머니부터 털었다고 동료들은 전합니다. 부속실 직원들의 생일도 꼭 챙기고 밥을 사주며 축하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하는 동안 자기만의 음식 철학과 요리 솜씨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뭐 뭘 조금씩 만들어 먹고 이래가지고 돼지고기 좀. 네. 시그니처 블랙 파스타? 블랙 파스타. 이게? 오케이. 저 일요일 같은 때는 간단한 요리해가지고 좀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드시고 나면 꼭 우리 아버지가 야, 너 나중에 봉지 그만두면은 식당 해라. 그때나 지금이나 이미지가 너무 똑같으셔가지고 서민적이고 좀 푸근하고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신기하면서도 또 가식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방으로 좌천됐던 그가 권력형 비리 수사검사로 돌아온 건 2016년이었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을 집어삼켰습니다. 그해 12월 꾸려진 특별검사 수사팀장에 대전고검에 있었던 윤석열이 발탁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문고리 권력과 국무위원들 그리고 대기업까지 윤석열은 살아있는 힘을 파헤쳤습니다. 이 수사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부터 국민소통수석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딱 열흘이 되던 날.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장 기자들의 탄성을 부른 파격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윤석열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은 몸집을 불리고 대대적인 적폐 청산에 나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사상 초유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총장의 사법연수원 기수에서 5기수를 뛰어넘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합니다. 임명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마 2019년 7월 25일 대통령 문재인. 문 대통령의 신뢰를 한몸에 받으며 검찰의 수장이 된 윤석열.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꿀 경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총장 취임 직후 전 정부의 적폐 수사와 함께 현 정부의 상징적인 임무를 정조준하자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해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대한민국은 조국과 윤석열 둘로 나뉘었습니다. 검찰총장실에 엿이 소포로 배달되는가 하면 대검찰청 앞에는 윤석열을 응원하는 화환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이 이제 시작되면서 그 무렵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날 우연히 서초동 지나가다 보니까 그 대검 앞에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깃발 들고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뭐 검찰개혁, 조국 수호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답답해갖고 이제 그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힘내라고. 그래서 저기 모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다는 아니다. 내 생각에는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윤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힘내라. 이제 그렇게 보냈더니 답이 뭐라고 왔냐면요. 국가라는 게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몇 사람이 권력을 잡고 휘두른다고 국가가 그렇게 쉽게 망가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시스템 아직 건재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위로하려고 문자를 보냈다가 제가 위로를 받았죠.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결국 조국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를 나서면서 남긴 그의 말은 윤석열 앞에 전개될 일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증인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부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그 이후 정권과 윤석열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조국 장관 후임으로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징계권, 지휘권 발동 같은 장관에게 주어진 권력을 골고루 행사했고 윤석열에겐 일생일대의 위기였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손과 발이 묶인 상태였지만 그의 언행은 거침없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됐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직무 배제에 이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사태 전개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은 해야 될 수사도 못하는 방향으로 자꾸 검찰 조직은 와해가 돼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본인도 지금은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게 아마 결국은 총장 그만두고 나중에는 대선 출마까지 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싶어요. 과거에 뭐 제가 그 여러 정부를 거쳐가면서 이런 뭐 사정 업무를 해왔지만 이런 걸 처음 봤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운명처럼 이렇게 쭉 그 남들이 보면 야, 그 권력 의지가 없이 정치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권력 의지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이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엄청난 권력 의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 한 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퇴하기도 전에 현직 검찰총장이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이 불러냈다는 말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윤석열은 결국 정치를 시작합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임기를 남겨두고 검찰 독립을 저버린 채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커져가는 정부와의 갈등은 점차 윤석열을 정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민 속으로.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그가 처음으로 중앙정치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본선 TV 토론보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토론이 더 힘들었다고 회상할 만큼 하루하루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은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또 자질이 있는 반면에 리더십에 있어서는 좀 지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갈등을 풀면서 끌고 나가기에 지금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앉아서 사람들 우르르 끌어 모아가지고 10년 전에 하듯이 그건 구태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뭐 정치에 입문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 내가 안타깝다는 겁니다. 새내기 정치인은 제1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고 가장 큰 목소리로 정권 교체를 외쳤습니다. 포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국민에만 충성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약탈의 대한민국에서 공정의 대한민국으로 바꾸겠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내겠습니다. 하지만 정치 방정식은 복잡했습니다. 매머드 비판을 받았던 선거대책위원회 운영을 놓고 노련한 청년 정치인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슬아슬했던 출발은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저희는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목표 아래 일단 손을 잡은 두 사람. 윤석열은 우선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전략으로 나섰습니다. 정치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검사의 영역보다는 훨씬 더 크고 또 중요하고 또 약자를 더 보듬어야 되고 그런 일 아니겠는가 하시는 그런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생활 밀착형 공약들은 윤석열의 삶과 경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를 알리는 데는 유기견이었던 토리가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윤석열이 각별히 정을 쏟은 반려견과 반려묘. 이 중 2마리는 유기견, 3마리는 유기묘입니다. 안락사를 앞두고 구조된 강아지, 버려져 떨고 있는 새끼 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아 돌봐왔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동물도 많이 좋아하세요? 아 그럼요. 완전 우리 애지 뭐. 저하고 제 집사람이 유기견 회원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울산에서 얘가 이렇게 버려진 채 발견이 됐어요. 아기 때. 네, 아주 그냥 깐난쟁이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분양될 때까지만 이제 위탁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데려왔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내가 집에 가면 제일 반가워요. 아, 제일 반가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윤석열, 이준석, 원희룡이 열연을 펼쳐 화제가 된 59조 쇼츠 공약에는 동물권 보호 공약을 담았습니다. 아유 우리 토리 정말 이쁘네. 수술도 잘 견디고 참 기특하네. 정부가 허가한 분양소에서만 입양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려고요.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부모님 추진할까요? 오케이, 빠르게 고! 이게 기존 정치, 기성 정치의 관행을 좀 파괴한 혁신이거든요. 그걸 다른 후보들이 또 다 따라했고 처음에는 비판하다가 이 여의도에서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을 잘 모른다는 게 약점으로 부각될 수 있지만 엄청난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대선에선 역대 선거에서 보지 못했던 콘텐츠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여튼 나왔던 게 어제 늦은 저녁에 이 이슈가 나왔더라고. 좋아요가 지금 가장 많이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될 생각을 하고. AI 윤석열입니다. MBTI님 질문 감사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MBTI는 ENFJ입니다. 찾아보니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하네요. 카리스마와 충만한 열정을 지닌 타고난 리더형이라고 합니다. 가장 새로운 콘텐츠는 AI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에게 궁금한 내용을 댓글로 남기면 AI 윤석열이 답하는 방식. 이 AI 윤석열은 처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님의 기획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활용 용도는 이걸 이제 정책 공약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채널로 한번 이용을 해보자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AI 윤석열입니다. 아쉽지만 프로그램의 한계입니다. AI 윤석열의 도리도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AI 산업 부흥을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20대, 30대의 많은 호응을 또 이끌어내면서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팀 윤석열이 뭔가 이제 정말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준 것 같아요. 자, 파이팅! 앞치마를 두른 윤석열은 직접 만든 음식을 내고 2030 세대와 마주 앉았습니다. 고민을 듣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실 이제 안산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은 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하면은 뭐 2시간에서 2시간 반.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것보단 회사 근처에 머무를 곳이 있는 게 좀 더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쉽지만은 않죠. 사실은 출퇴근거리 멀면은 뭐 인생이 그냥 삶이 피곤하고 힘들거든. 대통령 선거 한 달 전 채널 A로 그가 찾아왔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에 들어갈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촬영장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설명 많이 안 해줘도 자, 표정으로 내볼게요. 나오시고 자 포즈 엄지 1등. 좋아요. 아니. 이거 좀 이렇게. 표정. 네, 됐습니다.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촬영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유세 현장으로 향합니다. 윤석열이 꼭 얻고 싶은 건 호남 민심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견고했던 지역구도를 깨려고 시도했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은 젊은 층을 위한 생활 공약이었습니다. 저는 공직에 있을 때 영호남, 충청, 강원, 경기 보따리 싸서 인사 발령 나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광주에도 2003년부터 5년까지 2년간 근무했습니다. 제게는 지역주의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이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치, 또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편한 지역구도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깨야 될 때가 왔습니다. 호남 끌어안기는 선거 마지막까지 숙제였습니다. 반드시 승리해 불공정과 비상식을 날려버리겠다는 의미를 담은 어퍼컷. 윤석열 유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어퍼컷을 할 때마다 지지자들의 함성은 더 커졌습니다. 정직한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이라는 거는 국민들과 소통을 잘하고 그 소통을 잘하지 못하는 정직한 정치인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전쟁. 혼란한 방역 시스템에 따른 고통은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먹고 사는 길마저 막막해졌고 거리는 온통 깜깜해졌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과 불안한 국제 정세. 모두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숙제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바꿀 우리의 선택.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눈과 귀는 대선 TV 토론에 쏠렸습니다. TV 토론회장 앞의 도로는 미래의 대통령을 만나려는 지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토론 내내 지지자들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의 공약은 선명하게 대비됐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 윤석열은 강력한 안보 의지를 밝히고 절망하는 코로나 피해자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안보는 민생과 경제 번영의 기초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가 이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피해자인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약 50조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서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박빙 판세에 네거티브도 감정 싸움도 치열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선거 막판까지 논란이 됐고 가족을 둘러싼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윤석열은 정권 교체의 쐐기를 받기 위해 외연 확장이라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오늘부터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다 무산되는 듯하던 야권 후보 단일화.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야의 도 넘은 비방전에 유권자들이 선거를 외면할까 우려됐지만 사전 투표율은 36.9%,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야 지지자들이 강하게 결집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마지막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선거. 정치를 모르는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만 쫓아가겠습니다.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방송사 예측 조사와 출구 조사 결과는 초박빙이었습니다. 개표 초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뒤지는 결과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었는데요. 개표가 진행되면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따라잡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피말리는 접전 끝. 윤석열은 당선이 확실해진 새벽 4시 집에서 나와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밤이 아주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응원 감사드립니다. 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지난해부터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추위에 떨었던 동료들부터 찾았습니다. 네, 당선인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된 정치 신인. 그는 이번 선거를 열정적인 레이스로 기억했습니다. 코로나에 지쳐버린 나라. 깊어진 이념 갈등. 서민을 더 힘들게 하는 부동산. 수많은 과제가 윤석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5년, 윤석열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갈라치기 하는 정책보다는 포용하는 정책. 모든 국민이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부정부패 없는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생들을 위해서 좀 더 일자리에다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늘 가슴에 새기고 민생을 살피고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복지를 늘 고민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십니까?